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9해빗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했는데요.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 로빈 샤르마가 지은 변화의 시작 5am 클럽.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고 인생을 발전시켜라 라는 멋진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나온 많은 내용들 중에 한 가지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 인생에서 앞서 나간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 몰입하는 힘, 집중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아주 깊이 있게 집중하고 몰입해서 시간 안에 딱 끝내고 일도 수준 있게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해서 일을 계속 미루게 되거나 제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을 끝내도 수준 낮은 결과를 이제 내거나 하는 그런 부류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요, 그런 몰입하고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방해하는 산만함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방해하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정말 많다.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열거해 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요소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아주 많은 일에 노출되어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것들을 해내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싶어 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성공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하고 싶어 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잘해내고 싶어 하는 어떤 만능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다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경우에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표정이 좋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한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쉬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좀처럼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 7가지, 8가지, 10가지를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이 분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도 제대로 나가는 게 없다.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해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만든 플래너, 다꿈 플래너의 그 시간 가계부를 기록하는 란을 보면 일부러 매일매일 시간의 맨 앞에 그 3가지 우선순위를 쓰는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루에 많은 일을 해내고 싶어 하지만 우선순위 3개만 딱 정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 중에 반드시 이 3가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해내자. 이 3가지만이라도 잘 해내자. 그래도 성공한 하루가 된다. 그런 습관을 들이라는 차원에서 이 3가지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책을 몇 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슨이 쓴 더 원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마크 맨슨이 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잘하려고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고 하지 말고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라. 그런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그 2권의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 2번째는 뭐냐면 자기 검열, 그리고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던 일만 반복한다. 그리고 편안함의 범주에 그냥 머물러 있다.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문제가 생길 것도 없고요.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뭐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생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하고
그 하던 걸 오래 하면 할수록 익숙해져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아마도 살다가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공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되고 뭔가 더 나은 것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안 해본 것들, 특히 그 수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문제점을 우리한테 안겨주겠죠. 그리고 더 도전을 의식을 심어주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당연히 우리는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어떤 내 자신의 능력이나 수준을 스스로 의심하는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거 과연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인가? 이거 내 수준에 맞는 일인가? 내 능력과는 너무 벗어난, 나하고 맞지 않는 일에 도전하는 건 아닌가? 이거 괜히 시작한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럴 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닥치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한테 들었을 때를 반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뭔가에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고 장애물에 봉착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내가 성공하는 길,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당연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보다 나은 사람, 보다 수준 높은, 레벨 높은 그런 사람이 되려는 지점이 저기에 있는데 그 지점에 점점 더 다다르고 있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방되어야 되는 세 번째 요건은 뭐냐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또 타인의 비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특히 외적인 요건들, 그들의 어떤 지금 현재 그들이 성취한 거, 그들의 스펙, 그들이 쌓은 물질적인 거, 어떤 외적인 성공 이런 것들과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과거에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고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살아서 지금 내가 올라온 길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그럼 그것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면 그 잘못된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쭉쭉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남과 비교하고 자신의 과거를 붙잡고서 잊지 못하고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폰 꺼내서 몇 번만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뒤져도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스타만 들어가도 진짜 멋진 곳에 여행 다니는 사람들, 삶을 즐기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모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우리 자신의 중심을 딱 지키지 못하면 금방 나 자신을 낮게 보고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너무나 좋은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수록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나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요,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나를 좀 많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겪게 됩니다. 살다 보면.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잘못 살고 있고 잘 못 나가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비난할 일도 없습니다. 아예 무관심한 거죠. 근데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올린 글에 악성 댓글을 달고 비난을 하고 한다는 것, 그 이유,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다. 뭔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 세상에서 뭔가 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내가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비난하고 한다면 너무 거기에 부정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런 비난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내 갈 길을 가면 된다. 이겁니다. 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해방되어야 되는 산만함. 그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는 시간 도둑들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결혼하기 전 때, 총각 때, 그때 제가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제가 많이 집중했던 게 뭐냐면 친구들 만나서 당구 치는 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특히 29대인가 그 게임을 배웠죠. 스타크래프트. 근 한 5년? 한 5년 정도를 그 게임에 엄청난 시간을 낭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하루 한 2-3시간씩 게임을 했던 것 같고요. 주말에는 뭐 때로는 뭐 연차 내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그 게임만 했던 적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각이었고 자유의 몸이었고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좀 이 순간적인 쾌락을 많이 즐기면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고 그러고 살았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 소중한 시간, 그 귀중한 시간을 왜 그렇게 낭비를 하고 살았을까? 근데 몇천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만약에 뭔가 좀 생산적인 것에 썼더라면 과연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제 후회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시간 도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디지털 콘텐츠들. 그렇죠. 폰만 열어도 우리의 시간, 30분, 1시간, 2시간은 뚝딱 잡아먹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산자가 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자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로 살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직장 일을 하는데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면 나는 넷플릭스로 보상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뭐 자기 개발이나 성장에 관여하는 이런 것들 하지 않고요. 매일 저녁마다 넷플릭스로 드라마 한두 편, 영화 한두 편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2년, 3년 누적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는 시간 도둑들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자, 여기까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중하고 몰입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방해꾼들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은 올해 2021년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인데요. 이런 여러분의 몰입과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들,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해방꾼들, 나를 산만하게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2021년을 그 어느 해보다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